네,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,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. 자, 탄핵 전에는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이렇다 칩시다. 탄핵 이후에, 국면이 바뀐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? 저도 궁금하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겁니다. 그래서 김 실장이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. 탄핵 이후에 주요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 순위와 그 흐름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대선 주자 지지도 추이 변화가 있었을까요? 흐름에 변화가 있습니다. 순위는 변화가 있습니다.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유지한 것은 맞습니다만, 그러나 요즘에 무슨 말 하다가 그러나 하는 게 탄핵 이후의 유행이라는데, 그러나 30%대의 지지율이 깨졌다는 것, 28%로 하락했다는 것, 그리고 이에 반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2위입니다. 그러나 13.7에서 16.6으로 상승을 하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탄핵 선고 이후에 좁아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. 첫 번째 유의점이고요. 두 번째, 황권한 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. 두 사람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흐름.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사라지고 어느새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1.8에서 2.9로 오르고 있다는 것. 이런 결과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김병민 의원님, 일단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의 지지율 흐름이 탄핵 전후로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아마 안희정 지사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번 촛불정국 과정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미미했습니다.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부터의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던 안희정 지사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지만, 마지막에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라는 또 다른 위기감이 있으면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상승할 거다,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, 결과론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. 앞으로 한 1, 2주 정도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희정 지사의 상승폭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. 똑같은 전국입니다. 촛불 전국 때도 분노의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올라갔지만, 그 이후에 화합과 극복을 위한 메시지의 지지율은 빠진다. 마지막 하나가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. 이제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히겠지만, 박근혜 대통령 전원 만장일치의 그 판결로서 결국은 인용된 상황 속에서 출마는 어렵지 않나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탄핵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에 변화가 보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, 수많은 국민들은 이제 탄핵 전의 상황과 탄핵 후의 국면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반영이 된 것인데, 이 칼럼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이렇게 전망하셨어요. 선의 발언 이후에 이분이 잘 견디면 오를 것이고 못 견디면 떨어질 것이다. 근데 떨어지다 오르는 건 그때 옵션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죠. 일단 안희정 지사가 10%가 넘은 게, 그러니까 그전에 1% 때는 사실상 사람들은 별 관심 안 두잖아요. 근데 10%를 넘은 게 반기문 전 총장이 빠지고 난 2월 1일 이후부터 10%대로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무서운 속도로 오르다가 한 3주차 때 벌써 20%를 넘었었죠. 그런데 이제 지난달 19일 날 선의 발언 이후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. 더 빠질지 좀 뭐 지켜보자 했더니, 뭐 그거는 뭐 약 먹으면 몸이 낫고 뭐 의사 처방이나 비슷한 얘기다,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,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. 네,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. 맞습니다. 근데 안희정 지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의 발언 이후에 좀 수습 국면인 것도 있고,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후보의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. 일단 소위 말하는 매직 넘버라고 하는 40%를 넘어서야지만 소위 말하는 대세론을 꾹 구가할 수 있는 것인데, 근데 다시 20%대로 주저앉았어요. 예, 심지어 그 탄핵 국면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30% 중반에서 많이 올라가봤자 후반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당 지지율은 40%를 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 하나.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. 그동안 탄핵 국면, 그러니까 3월 10일 기준으로 탄핵 전과 후를 나눈다면, 그전에는 박근혜냐 문재인이냐, 예를 들어 정권 교체는 아니냐 이 싸움이었다면, 지금 이제 어쨌든 탄핵이라는 게
됐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 된 예. 거죠. 그동안은 박근혜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싫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해야지 그러면 될 사람 몰아주자 해서 약간 표를 던지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된 거죠. 그래서 어쨌든 탄핵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자기 표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 앞으로 문재인이냐 아니냐 그 싸움에서 안희정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밖에 뛰쳐나간 김종인 전 대표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0%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탄핵 직후에 저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보여주는 일종의 전망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른 사람 또 있는데 윤태웅 실장님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 안희정 지사도 올랐고 문재인 전 대표는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폭도 눈여겨볼 만하죠. 놀랐죠. 예. 문재인 대표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 예. 조정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크게 흔들리는 신호로 보기는 어려워요. 저기서 더 빠지느냐 문제고 일단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딴 데 비해서 전반적으로 작게 나와요. 예. 위도 작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 딴 사람들도 10 나오는 사람 여긴 8 나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보시고 방금 이승원 칼럼니스트가 말한 것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이제 프레임이 문재인이냐 아니냐로 갈 것이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. 그게 민주당 안에 한 가지의 프레임이 있고 민주당 바깥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민주당 안의 프레임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. 경선에서 이길 수 있냐? 그렇죠. 이제부터 탄핵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다시 선거인단 모집을 더 하거든요. 지금 166만인가 됐는데 요 숫자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. 일주일 예. 동안 얼만큼이 더 들어오느냐. 저는 그래도 문 전 대표가 강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바깥으로 볼 때는 자,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.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. 황교안 전 총리로 황교안 총리로 상징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이게 친박 강성인 사람들이 우리 보수가 뭉쳐야지 문재인을 꺾을 수 있다. 이게 아니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타난 흐름이 김종인 전 대표의 흐름. 다 뭉치자. 문재인이 아닌 사람은 임명진, 예. 나경원, 다 해가지고 다 뭉치자. 저는 좀 김종인 전 대표가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. 좀 박 대통령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한 다음에 거기는 뒤에 붙이는 식으로 해야지 힘이 붙을 건데. 그 얘기는 식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하면은 다뤄볼게요. 예, 예. 좀 힘들 것 같고. 그럼 마지막 흐름이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. 듣든지 말든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. 나와 문재인의 싸움이다. 그리고 이번에 자격 있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다. 이게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.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. 3자 구도가 아주 재밌습니다. 안철수 전 대표 2등으로 올라갔어요. 예. 황교안 총리를 누르고 그리고 원래 그랬었죠. 양자 구도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제일 덜 지는 사람은 안철수다. 이게 점점 나타나고 있으니까 안 전 대표의 예언이 한 번 더 맞아 떨어지는지 흥미롭네요. 이걸 좀 볼 예. 필요가 있습니다.